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12월 3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내용들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좀 지난 물건들에 대해서 물건 분석을 했었는데, 물론 당시에 제가 글을 쓸 때 당시에는 진행 중인 물건이었는데, 실제로 이 녹화 당시에는 이미 끝난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오늘부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예측만 하고 추측만 할 뿐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물건은 경매 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이 아파트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는 3.66억인데 두 번 유찰에 대해서 1.79억인 상태입니다. 위치는 소래포구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나쁘지 않죠. 근처에 노년 치안센터도 있네요. 소래포구 근처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보다시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 임차인 장 씨는 임대차 기간이 2015년 3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3월 17일 날 했고, 근저당은 3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 세 개가 참 미묘하죠, 관계가. 즉, 전입을 3월 16일 날 했는데, 같은 날 근저당이 들어왔고요. 세입자는 그 다음날 전입신고를 한 거죠. 물론 확정일자는 좀 빠른 걸로 봐서 아마 전세자금 대출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세입자는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들어오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2017년 3월 9일에 1,500만 원이 증액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 세입자가 이 근저당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단 좀 더 서류를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근저당을 봐보면요, 근저당이 2015년 3월 16일 날 등기가 돼 있고, 이 등기된 날짜 당시에는 채권 최고액이 1억 4,400이었습니다. 1억 4,400이 채권 최고액이었고, 그 다음에 근저당 변경이 한정됐는데요, 1억 4,400에서 1억 3,200으로 약 1,200만 원 정도 줄여서 등기를 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여기 봐보시면 2017년 3월 9일 날 증액을 했잖아요. 2017년 3월 9일 증액되고 2017년 3월 23일 날 변경 등기가 됐는데 1억 3,200으로 줄었죠. 약 1,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당시에 증액한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과연 이거를 세입자가 알고 증액을 하면서 이 등기부를 나중에 보고 이 채권 최고를 줄여달라고 했는지, 실제로 이렇게 1억 4,400에서 1억 3,200까지 1,200만 원을 변경 등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금액이 작으니까. 많지 않은데 1,200만 원을 변경 등기를 한 거 보면 이 증액한 거에 대해서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1,500만 원을 증액해놓고는 1,200만 원 변경 등기 좀 웃기죠. 그리고 이 아파트 실거래를 봐보면 37층이 3억 4천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시세를 얘기하냐면, 이 물건은 안타깝게도 2층입니다. 2층 물건. 보다시피 2층입니다. 2층. 204호인 거죠. 그런데 이 2층인데 37층 거래된 금액은 3억 4천. 당연히 2층이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는데, 이 물건의 현재 감정가는 3억 6,600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자, 근저당이 1억 3,200에다가 세입자의 보증금 2억 1,500을 합치면 3억 4,700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37층도 3억 4천인데 2층이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최근 경매 낙찰을 봐보다시피 3억 2억 8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전부 다 단독입니다. 단독. 한 명만 입찰이 들어온 거죠. 한 명만. 그러면 이게 시세가 아닐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물건도 2억 5,600일 때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한 번 더 유찰이 되어버린 거죠. 3.47억이 되어야만 세입자가 전액 배당이 될 텐데, 이렇게 2억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세입자는 상당한 금액을
배당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이 돈을 상당히 많이 날릴 것이지 않을까. 이 3억 1천도 시세가 아닌데 이것보다 훨씬 떨어지면 적어도 5천에서 1억까지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아까 보다시피 1,500을 왜 증액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 왜 증액을 했고 겨우 1,200밖에 감액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들은 참 세입자가 이 내용들을 과연 다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소유자를 믿고 있는 건지, 또는 그것도 아니라면 소유자와 아는 사람인 건지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낙찰이 될지, 과연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알고 방어 입찰을 할지 아닐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물건인 거죠. 오늘 날짜가 12월 3일이므로 이 물건은 12월 14일 약 11일 후에 경매가 진행이 되므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낙찰자가 만약에 장씨라면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일 겁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세입자가 어느 정도 배당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배당은 되기 때문에 배당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 텐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배당을 못 받는 금액 때문에 뭐랄까 이게 명도가 잘 될지 안 될지는 가서 대여를 해봐야겠지만, 장씨가 진정한 세입자가 맞고 2억 1,500이 정말 맞다면, 또 증액까지 한 게 정말 맞다면 상당한 명도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어차피 배당을 받는 금액은 조차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입찰하실 때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기간을 충분히 산정하는 게, 명도 기간을 충분히 산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계속 진행 중인 물건을 원림으로 진행 중 물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물건을 입찰하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부터 계속 다루도록 합니다. 네, 앞으로도 유튜브 많이 바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